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평일의 마지막인 금요일 저녁인데요. 네,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단기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8,060달러를 터치하면서 1.84%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지금 암호화폐 공포와 탐욕 지수 겁먹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공포와 탐욕 지수에 따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4,000달러 아래로 거래되던 1월 하락장의 절망 기간만큼이나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0에서 100점으로 기록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는 변동성, 거래량, SNS, 그리고 설문조사, 비트코인 점유율 등의 데이터를 측정하고 집계를 하고 있죠. 시장에서 일상적 정서를 가늠하는 척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0이라는 점수는 극도의 공포를, 100은 극도의 탐욕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지수는 지난 몇 달 동안 11에서 40 사이였습니다. 이 점수는 이제 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1,400억 달러 미만의 거래량이 하루에 200억 달러 정도였고, 비트코인이 3,000에서 4,000 달러 시절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감정만큼 공포에 휩싸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이 2018년 12월부터 1월까지보다 훨씬 강력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그때만큼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네, 이는 투자자들이 최근 가격의 변동에 대해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편 6월 26일 비트코인이 13,900달러로 2019년 최고치에 달성해서 공포와 탐욕 지수가 95점이라는 최고 점수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고점에서의 급락은 투자자들의 과잉 반응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암호화폐 가격이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7월 달을 기점으로 꾸준히 하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규제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러한 규제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벨트가 갖춰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롱에스 같은 경우는 ICO 모델이 오는 2020년이면 사라진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마켓 분석 전문 업체죠. 롱에스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 본계, 즉 ICO 모델이 오는 2020년이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해당 보고서는 ICO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 ICO 와치를 인용해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모든 ICO를 분석했지만 결과적으로 ICO 와치가 폐업하게 됐다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초부터 베어마켓이 시작이 됐는데 매월 평균 ICO 진행 수가 1000여 개를 유지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ICO 진행 프로그램 수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외에도 ICO 진행 시 유치할 수 있는 투자금 역시 줄었다고 하네요. 네, 이에 대해서 롱에스는 지난해 ICO 총 펀딩 금액이 76억 달러였는데 올해 지금까지 총 펀딩 금액은 전년 대비 약 95% 하락한 3.38억 달러에 그쳤다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의 금융감독청이 내년 초 암호화폐 파생 상품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데일리 호들이죠. 글로벌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해서 영국 금융감독청 FCA가 내년 초 현지에서 암호화폐 파생 상품 판매 및 거래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미디어는 현재 관련 제안서가 상정돼 논의 중에 있다며 지난해 초에 현지에서 출시된 암호화폐 파생 상품으로 인해 영국인들이 총 4억 9,200만 달러를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FCA는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관련 조치를 추진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진단을 했는데요. 네, 한편
대형 국제 로펌 오릭의 제키 해필드 변호사 같은 경우는 비록 암호화 자산의 리스크가 매우 크지만 암호화폐 파생 상품을 금지할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 이렇게 전했네요. 또한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코인쉐어스의 CSO 멜텀 팀 미러는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기타 규제기관이 FCA의 조치를 따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ICO가 사라진다는 것과 영국의 암호화폐 파생 상품이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ICO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나눠주는 행위를 말을 하는 것이죠. 네, 보통 ICO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게 된 동기나 목적, 운영 방식, 전망 등을 담은 백서 발행 후 초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이 말은 암호화폐로서 무언가 꿈을 펼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ICO의 비율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것이죠. 네, 쉽게 말하자면 암호화폐 시장에 새롭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 또한 규제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 글로벌적인 규제가 슬슬 자리 잡힐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 아니면 길게 봐도 2020년 내년이면 어느 정도 큰 프레임워크가 잡히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가 약세장이지만 기관 투자자의 관심은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미디어 라이브 비트코인 뉴스가 글로벌 디지털 자산 브로커 업체인 BCB 그룹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비록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이제 BCB 그룹 이사 다니엘 프루만은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다수 거래소의 거래량이 매우 적거나 아예 거래가 없기 때문에 장외 거래를 선택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 않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관 자금의 유입이 암호화폐 시장에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되겠죠. 네, 기관이 생각은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서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미국 측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규제에 관해서 더 이상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 무조건 올 것입니다. 그때 미국의 선택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이저 탑 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1% 하락을 하면서 990만원대, 이더리움이 2% 하락하면서 21만원대, 리플 XRP가 1.4% 하락을 하면서 298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소폭 상승한 67.6%라는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네요. 네, 매일같이 나오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소식, 네, 오늘도 한번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두 회사 암호화폐 직불 카드를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국가 코인인 페트로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정부가 승인한 거래소 크립토 LAGO과 이제 투자 암호화폐 은행이라고 불리우는 GLUFCO 두 회사가 암호화폐 직불카드 포스기 시스템을 출시하기로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이 시스템은 이제 베네수엘라 정부의 국영 디지털 화폐인 페트로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데시 등 4개의 암호화폐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들은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를 포함한 법정화폐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베네수엘라는 계속해서 만연한 인플레이션과 자본 통제와 싸우고 있고 시민들은 페트로와 볼리바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네, P2P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로컬 비트코인에서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최근 몇 주 동안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또한 지난달 말에 이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광범위한 국제적 제재 앞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갑작스러운 계획을 공개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죠. 네, 베네수엘라에 관한 기사들이 요즘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가 코인인 페트로를 지원하는 직불 카드가 나온다는 소식인데요. 네, 현재 유튜버 본인이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 베네수엘라입니다.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 국가 정부 발행의 페트로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있어 가져다줄 영향을 보고 있는 것인데요.
네, 국가 위기를 암호화폐를 통해 헤쳐나가겠다는 것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과 같은 베네수엘라와 현재 비슷한 상황의 국가들에게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네, 이러한 모습을 본 이제 금융 선진국들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긍정적이 됐든 부정적이 됐든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 같은 베네수엘라의 현재 모습입니다. 네, 페트로를 통해서 경제 회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암호화폐의 효용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위스의 증권거래소 SIX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의 ETP를 상장한다고 합니다. 네, 스위스 증권거래소죠. SIX는 3일 현물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뒷받침되는 바스켓형 ETP, 즉 상장 지수 상품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네, 핀테크 기업의 아문 에이지와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의 비트코인 스위스 에이지가 제휴를 해서 ETP를 출시한다는 것인데, ETN과 그러니까 지수 연동형 상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현물을 100% 보장할 필요가 있어서 현물의 보관을 커스터디는 이제 비트코인 스위스가 담당을 한다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페이팔이 페이스북 리브라를 탈퇴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과연 어떤 소식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코인이죠. 리브라의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리브라 협회 관련 3명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게 되면 페이팔이 지난 3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주요 회의에서 참석하지 않은 이후 곧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탈퇴하려고 한다. 영국 국제경제 전문지인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페이팔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반발, 특히 돈 세탁 우려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언급을 했는데요. 규제 기관과의 사전 작업 진척이 더디다면서 페이팔이 리브라 프로젝트의 초기 사업을 함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향후 프로젝트에 다시 합류할 의향은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페이팔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참 말하는 게 참 너무한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리브라가 전 세계의 문매를 막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 데이비드 마커스 리브라 총괄이 이런 트위터 글을 남겼었죠. 이 혁신은 용기에서 나온다. 같이 나아갈 현명한 파트너를 찾고 있다. 글을 남겼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네, 지금 페이팔의 입장을 보게 되면은 리브라 사업 내용이나 목표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너네 욕먹고 있잖아. 그 욕먹는 불똥이 우리한테 튀면 안 되니까 일단 한 발 빼고 있을게. 그러다가 잘 처리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 그때 다시 연락해. 안녕. 약간 이런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얄밉기까지 보입니다. 하지만 페이팔의 입장을 이해 못할 일도 아니죠. 사실 사회는 냉혹하니까요. 네,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그리고 페이팔이랑 크게 다른 입장은 아닙니다. 네, 과연 리브라가 내년 정식적으로 런칭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초기 사업에 지금 하나씩 발 빼는 것이 리브라 입장에서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일지 예상이 가네요. 네, 리브라와 같이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비트페이와 파트너십 그리고 함께 다가올 스웰 상승에 대한 기대. 네,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결제 회사죠. 비트페이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XRP를 새로운 지불 옵션으로 추가했다 밝혔습니다. 네, 해당 파트너십을 통해서 비트페이의 가맹점에서 처리가 가능하고 국경 간 지불 플랫폼을 통한 XRP를 지불할 수 있게 됐는데요. 네, 비트페이의 제품 책임자는 해당 파트너십에 대해서 XRP를 통한 빠르고 효율적인 비용을 통해서 확장 가능한 지불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2011년 설립된 비트페이는 마이크로소프트, 뉴에그, DC 네트워크즈 및 이제 기타 여러 글로벌 업체로부터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처리를 했고, 이번 XRP 이전에는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이번 발표와 함께 이제 리플의 투자 부분을 담당하는 엑스프링에 대한 확장을 발표를 또 했고, 한편 다음 달 11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인 리플 연례 행사 스웰 컨퍼런스가 열리는 가운데 이번 비트페이와의 파트너십과 함께 XRP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스웰 행사의 몇 주 전부터 XRP가 상승을 했죠. 네, 유명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10월 한 달간 XRP 상승에 대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비트페이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나왔던 소식이죠. 지금 비트페이 같은 경우는 미국의 2위 이동통신사인 AT&T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네, 이러한 XRP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소식은 항상 반길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웰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리플 코인을 투자하는 분들 그리고 코인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스웰은 이미 전통적인 리플 호재였기 때문에 스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올해 리플 스웰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고 2019년 11월 7일에서 8일 이틀에 걸쳐서 열리게 됩니다. 네, 올해의 기조 연설자는 인도 예비은행의 총재라고 합니다. 2017년엔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었죠. 2018년은 빌 클린턴이었습니다. 네, 이 스웰에 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만약에 올해 빌 클린턴을 뛰어넘거나 네임밸류가 비슷한 연사가 올 경우에 상승장의 경우 17년, 18년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로 2018년보다 빠른 상승 후에 호재 전날인 기대감이 빠지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고 비트코인이 고점을 경신하는 시기일 경우 횡보 이후 타 메이저 알트 상승 이후 추가 상승 후 안착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만약 네임밸류가 떨어지거나 스웰 컨퍼런스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거나 장이 침체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한두 번 오르고 천천히 우하향하면서 가격 반영이 되기 전 가격으로 돌아가겠죠. 네,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제 코멘트하는 것은 무당의 영역이겠죠. 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전체적인 스웰 시작 전까지의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3D RPG와 채굴을 결합한 블록체인 게임 크립토 워리어즈가 오픈 베타를 공개했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반 RPG 게임 크립토 워리어즈가 오픈 베타를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3D RPG 구조와 채굴 시스템을 결합한 토큰 이코노미와 높은 자유도의 게임성을 앞세워서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크립토 워리어즈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인데요.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메인넷 프로젝트 네오의 D앱이라고 합니다. 게임 유저들을 위해서 POA, Proof of Activity 방식으로 토큰을 보상받는 합의 구조를 채택을 했습니다. 네, 크립토 워리어즈 같은 경우는 유저의 광산과 길드의 광산을 통해서 토큰을 마이닝하는 과정을 실제 채굴과 엮어서 풀어냈는데 게임성을 통해 유저의 레벨과 아이템의 미래 보상이 증가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채굴된 크립토 워리어즈 토큰은 게임 내의 콘텐츠를 즐기는 데 사용하는 게임 세계관 속의 화폐 역할을 하게 되고 토큰은 건물 건축에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유저에게 주어진 집을 제외하고 월드캠 내에서 토큰으로 건물을 건설하고 구매한다고 하는데 건설한 건물의 인테리어 기능도 포함되고 있고 포스터를 이용한 광고 기능도 존재한다고 하네요. 네, 게임 속의 에어드랍 플랫폼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크립토 워리어즈의 유저들은 마이닝을 위한 채굴 광산에서 이벤트를 진행해 CG 토큰뿐 아니라 협력 예정인 다양한 파트너사의 코인 역시 채굴을 통해 에어드랍을 받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다고 하네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 뭐 이렇게 그래픽만 보면은 네, 그렇게 뭐 게임성이 뛰어나 보이진 않는데 뭐 그래픽으로 게임성을 판단하는 거는 너무 시기상조겠죠.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 뭐 게임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즐겁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인도 암호화폐 금지령 몰수 암호화폐 처리에 지금 난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최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경찰 측이 인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금지령으로 인해 지난해 피싱 사기 등 범죄 단속으로 몰수한 8,500만 달러, 하나로 치면 약 14억 3,800만 원, 이 상당의 암호화폐 처리에 곤혹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푸네 경찰 측은 몰수 암호화폐의 현금화를 지정 협력 업체인 DC디움 인터넷에 위탁을 했지만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금지령으로 인해 DC디움의 은행 계좌가 동결됐다고 하네요.
네, 미스릴이죠. 미스릴이 이제 바이낸스 체인의 연합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시가총액 현재 307위인 미스릴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체인 연합에 합류했다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스릴 측은 바이낸스 체인 연합에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다며 향후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거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기 파트너 바이낸스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생태계 기타 회원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자산관리 회사 뱅가드 그룹이 최근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해당 플랫폼은 향후 대형 투자 은행을 피해 외환 거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 뱅가드 그룹의 일일 거래 규모는 약 6조 달러에 달하면서 JP 모건 체이스 및 도이치 방크 등이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서클이 2천만 달러 규모의 USDC를 추가 발행했다는 소식도 나왔고, 네, 브레이브 브라우저죠. 네,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 PC 지갑에서 페어 거래를 또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기반 브레이브 브라우저 가 이제 공식 채널을 통해서 브레이브 V 0.69 PC 버전에서 페어 거래를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공지에 따르게 되면 이용자는 PC 버전을 통해 브레이브 보상 지갑에 있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기타 암호화폐 또는 법정 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미국의 증시도 하락 마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관련주도 부진하다고 하는데 10월 3일 이제 미국 증시 다우존스 지수가 0.4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1.12%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미 증시 블록체인 테마주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고 하네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298.33원입니다. F5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297.13원이네요. 네, 1원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하루빨리 알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상승장이 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네, 희망적인 소식 매일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